2025년 장기요양 시스템에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사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권한을 부여하려면 해당 종사자에게 부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부관리자는 시스템 내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을 부여한 후 종사자는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포털 상단 시스템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관리 상세 메뉴에 사용자 권한 관리 메뉴에서 좌측 종사자를 선택 후 우측의 공통 하단에 기관 관리자 부를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때 부관리자 지정은 시설의 판단으로 진행하며 부관리자 권한이 불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모두 선택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 종사자에게 회계 권한 및 승인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계 담당 종사자에게는 회계 관련 기능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능에는 급여 관리, 결의서 작성, 회계 보고 등이 포함되며 이 기능들에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계 관련 작업은 이 권한을 가진 종사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 회계 시스템 상단 시설 관리 메뉴에서 조직 관리를 클릭합니다. 하단 두 번째 사용자별 권한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우측 보유 권한 목록 중 관리자 권한 하단 회계 위탁 권한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또한 시설 관리, 조직 관리, 승인 결제 관리에서 1인 승인 옵션을 선택하여 설정하면 작성자가 승인 및 취소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승인 유형 설정 시 메뉴별로 각각 설정해야 합니다. 품의서와 결의서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품의서 및 결의서의 삭제는 승인 상태가 미진행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승인 완료된 품의서와 결의서는 삭제가 불가하며 수정이 필요할 시 승인 취소 후 재작성해야 합니다. 승인 취소는 전표 삭제 후에 승인 상태가 승인 완료, 결의서 상태가 결의서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품의서와 결의서를 연계한 경우 품의서 승인 취소는 연계된 결의서를 승인 취소한 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장에서 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 항목은 장기요양급여 대장 메뉴에서 급여 항목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 관리 팝업창에서 행추가하여 시설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은 전년도 사용했던 항목을 그대로 사용할 시 전년도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장에서 종사자 선택 시 급여 유형과 사업을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종사자 선택 후 급여 대장 작성 시 해당 팝업이 보인다면 회계관리, 회계기준정보, 사업코드 관리 메뉴에서 사업 선택 후 급여 유형 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명과 급여 유형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사업과 하나의 급여 유형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결의서 관리 메뉴에서 인건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알림 화면이 생성되며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결의서 관리에서 인건비 지출 결에서 작성 시 해당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대장 메뉴에서 인건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메뉴에서 급여 대장을 작성한 후 인건비 지출할 종사자를 선택하고 급여 유형과 사업명을 선택하여 지출 결의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지출 결에서 항목 선택 팝업창이 확인되고 필요한 항목을 체크 후 선택 클릭합니다. 그 후 결의서 관리 메뉴로 자동 이동되며 결의서를 작성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인사회계 메뉴를 클릭하면 인사카드 입력창이 뜨고 시스템 접속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문제는 종사자의 인사카드가 등록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먼저 인사회계 시스템의 인사카드를 통해 종사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인사카드는 종사자 등록 시 필수적인 작업이며 인사카드를 등록한 후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정상적으로 인사, 회계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음 ERP를 사용하려면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희망이음을 사용하려면 개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W4C 시스템과는 달리 희망이음 시스템은 각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종사자의 계정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사회서비스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SMS 인증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인력 보고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을 클릭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서 기관 정보와 자격증을 입력 저장합니다. 인력 변경 관리 장기요양을 클릭합니다. 인력 변경 관리 장기요양에서 신규 버튼 클릭 후 대상자를 선택하여 기관 근무자 상세 정보 등록 후 저장합니다. 기관 근무자 목록에서 행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인력 변경 보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에서 인력 변경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공문을 시군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인력 보고 업무가 완료됩니다. 인력 변경 공문 작성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에서 신규 인력 변경 보고서 상세를 엽니다. 공문 탭에서 공문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공문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유형별 템플릿을 클릭하면 공문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여 첨부 파일을 등록한 후 저장합니다. 변경 신고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변경 내용은 보고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는 일반적으로 시설의 종사자, 총 인원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변경 일자는 일반적으로 입사일자, 퇴사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합니다. 인력 변경 현황 탭으로 이동합니다. 변경 내역에서 시군구에 보고할 종사자를 확인합니다. 시군구에 보고할 종사자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하단 보고 내역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저장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보고 내역에 추가합니다. 시군구에 보고할 종사자가 보고 내역에 확인되면 저장합니다. 공문 탭으로 이동하여 공문 출력을 클릭합니다. 공문 출력 팝업 창에서 변경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공문 생성을 클릭하여 변경 신고서 공문을 생성합니다. 저장 후 결제 요청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시군구 제출을 클릭하여 시군구 제출합니다. 만약 시군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종사자 입사 보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하단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계약회사인 경우에 예를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작성합니다.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직종 변경으로 자격증을 추가할 경우 먼저 자격증 탭에서 행 추가를 클릭하여 자격증을 추가합니다. 자격증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인력 변경 관리 장기요양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 인력 변경 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직종 변경할 직원을 선택합니다. 조회합니다. 조회된 종사자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종사자의 직종을 선택합니다. 종사자가 근무할 급여 유형을 선택합니다. 근무 형태와 근무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선택한 직원의 변경된 직종을 선택 후 자격 종류와 자격 번호를 확인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에서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번의 직종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저장한 후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인력 변경 공문을 생성하여 공문, 변경 신고서, 인력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저장, 결제까지 완료합니다. 시군구 제출을 클릭하여 공문을 제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사자의 실명 인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종사자 퇴사 보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력 변경 관리 장기요양 메뉴로 이동합니다. 직원명에 퇴사 보고할 종사자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인력 변경 사유를 퇴사 보고 선택합니다. 근무 종료 일자를 입력하고 퇴사 일자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인력 변경 공문을 생성하여 공문, 변경 신고서, 인력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저장, 결제까지 완료합니다. 시군구 제출을 클릭하여 공문을 제출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퇴사 처리할 종사자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채용 구분, 근무 상태, 퇴사 일자, 퇴사 사유 시군구 직위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계약의사 여부는 계약의사인 경우라면 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서 종사자를 퇴직 처리하면 ERP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무리한 후에 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직종이 변경된 경우 인력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직종을 변경하는 종사자의 이름을 직원명에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자격증 탭으로 이동하여 행 추가합니다. 변경되는 직종에 필요한 자격면허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되는 직종이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직종인 경우 등록하지 않습니다. 저장합니다. 인력 변경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직종 변경하는 종사자의 이름을 직원명에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변경 전 직종의 최종 근무 일자를 근무 종료 일자에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관 근무자 선택 팝업창에서 직종 변경하는 종사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종사자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종 변경하는 종사자의 변경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직종, 급여 유형, 근무 형태, 근무 시작 일자를 입력합니다. 근무 시작 일자는 변경 전 직종의 근무 종료 일자 다음 날부터 유효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 기관 근무자 목록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근무 종료한 직종을 공문 생성하고 시군구 제출하여 시군구 승인 받습니다. 근무 종료하는 직종과 근무 시작하는 직종 공문을 각각 생성합니다. 시군구 제출하여 시군구 승인 받습니다. 총 2번의 인력 변경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무 종료 보고에 대해 시군구 승인 후 근무 시작 보고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력 변경 보고 시 종사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문 탭 작성 후 인력 변경 현황 탭으로 이동합니다. 직원명에 보고할 종사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보고할 종사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인력 보고하려는 종사자가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을 진행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부여할 직원 번호를 입력 후 중복 확인을 클릭합니다. 직원명과 직원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실명 인증을 클릭하여 실명 인증합니다. 채용 구분을 선택하고 근무 상태를 선택합니다.
입사일자를 입력합니다. 성별과 시군구 직위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계약의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계약의사인 경우에만 얘를 선택합니다. 저장합니다. 인력 보고하려는 종사자가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 등록되어 있다면 인력 변경 관리 장기요양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을 진행합니다. 인력 변경 관리 장기요양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규를 클릭하여 기관 근무자 선택 팝업창을 엽니다. 직원명에 등록할 종사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조회된 종사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종사자의 직종을 선택합니다. 종사자가 근무할 급여 유형을 선택합니다. 근무 형태와 근무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자격 종류와 자격 번호를 확인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에서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번의 직종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저장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에 종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인력 변경 보고 장기요양에도 종사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공문에 인력 변경 현황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에서 종사자 등록 시 실명 인증되어야 합니다. 입사일자 정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입사보고 공문을 반려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주무관에게 승인 공문을 반려 요청하여 반려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문의 제출 상태가 시군구 반려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인력 변경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직원명의 종사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하여 행을 삭제합니다.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직원명의 종사자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입사일자를 수정합니다. 저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사자 장기요양 간편 입력 메뉴에서 입사일자 정정 후 해당 종사자를 다시 인력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산 총괄표 생성 후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미확인됩니다. 세입세 출결산 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생성한 결산 공문을 열어 명세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확인했을 때 하단과 같이 미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사자별 급여 대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합니다. 근무, 지급연호를 설정하고 급여 유형을 선택합니다. 조회한 후 급여 유형 사업명을 선택합니다. 결산 자료를 생성할 행을 선택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합니다. 예산 결산 중 결산을 선택합니다. 조회하면 등록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확인됩니다. 전표 마감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결산 자료 초기화 후 결산 보고 자료를 생성합니다. 세입세 출결산 보고 메뉴로 이동하여 결산 공문을 엽니다. 결산 총괄표 탭으로 이동하여 결산 총괄표를 다시 생성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 생성된 결산 공문의 내용들을 수정해야 한다면 결산 자료를 수정한 후 결산 총괄표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 대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와 급여연호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결산에 포함할 장기요양급여 대장이 월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할 금액을 찾아 수정 후 저장합니다. 종사자별 급여 대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합니다. 근무, 지급연호를 설정하고 급여 유형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급여 유형, 사업명을 선택합니다. 결산 자료를 생성할 행을 선택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합니다. 예산, 결산 중 결산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수정 등록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확인됩니다. 단,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에서 결산으로 조회한 후에 나오는 불필요한 행의 삭제는 가능합니다. 결산 총괄표의 사무비관 인건비항이 결산액과 임직원 보수 일람표 금액이 같아야 하나요? 인건비의 결산액과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총 인건비액은 같아야 합니다. 결산 총괄표의 인건비 금액은 승인완료 결의서와 승인완료 전표가 반영됩니다. 결의서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때 월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여 인건비 관련 지출 결의서의 승인 여부, 누락, 금액 오류, 계정 오류 등을 확인합니다. 전표도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실제 지출된 인건비 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장기요양급여 대장을 취합하여 생성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와 급여연어를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결산에 포함할 장기요양급여 대장이 월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할 금액을 찾아 수정 후 저장합니다. 종사자별 급여 대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합니다. 근무, 지급연호를 설정하고 급여 유형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급여 유형, 사업명을 선택합니다. 결산 자료를 생성할 행을 선택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결의서와 전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수정한 후 결산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수정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총괄표의 사무비관, 인건비, 항의, 예산액과 임직원 보수 일람표 금액이 같아야 하나요? 인건비 예산과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총액은 같아야 합니다. 예산서 보고 메뉴로 이동하여 예산 보고서 공문을 확인합니다. 예산 총괄표 탭으로 이동합니다. 세출의 인건비에 당해연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탭으로 이동합니다. 총 인건비계를 확인합니다. 총액을 확인합니다. 예산 총괄표 세출 인건비 당해연도 금액은 예산 편성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예산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본 예산 편성 수정을 클릭하여 예산을 수정합니다. 예산 공문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총액은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예산 내역을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산과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수정 후 예산 공문에 예산 총괄표를 다시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고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보고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예산 관리에서 예산 편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입 세출 항목의 세입을 선택하고 계정 과목을 추가하기 위해 행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계정 과목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계정 과목을 하나씩 선택하여 사업명 자금원천 예산액을 등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세입 세출 항목의 세출로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정 과목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예산 중 인건비 관련 항목은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직원별 상세 내역을 등록합니다.
인사카드 재직 상태인 직원이 도출되는 일괄 직접 등록 버튼과 한 칸씩 빈칸이 추가되는 행추가 버튼으로 예산에 들어간 인건비의 상세 내역을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의 시군구 보고의 예산서 보고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예산 총괄표에서 적용연도 사업명을 선택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드에 들어오는 예산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 요청 버튼으로 내부 결제 진행 완료 후 시군구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 제출하면 보고가 완료됩니다. 예산 총괄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 회계 사업을 선택한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예산 총괄표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ERP의 예산 편성 메뉴를 확인합니다. 예산 보고서 작성 시 예산 총괄표 탭에서 예산 연도와 보고해야 할 사업을 선택합니다. 예산 확정을 클릭하여 기입력된 예산을 확정시킵니다. 적용 연도와 보고해야 할 사업을 선택한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RP 예산 관리 예산 편성에서 입력한 예산 내역을 예산 총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저장 후 결제 요청을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생성된 총괄표의 금액을 수정해야 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예산 확정 취소 후 예산을 수정하고 다시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산 총괄표를 생성했는데 일부 사업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예산 총괄표에서 사업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예산 편성 메뉴에서 사업 항목별로 내용을 잘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 코드 관리 메뉴에서 각 사업을 급여 유형에 맞게 매핑해야 합니다. 사업명과 급여 유형이 올바르게 매핑되지 않으면 예산 총괄표의 사업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핑을 완료한 후 예산 총괄표를 다시 생성하면 누락된 사업 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예산 총괄표를 생성하였는데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에서 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예산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시 예산 총괄표를 재생성하면 작성된 예산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예산 보고 시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예산 보고 시 인건비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맞춰 편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산을 작성할 때 반드시 정해진 인건비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예산관리 메뉴로 가서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세입과 세출 예산을 작성할 수 있고 각 항목에 맞는 금액을 입력하고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건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직접비 인력의 급여 항목을 합산합니다. 이 항목에는 종사자의 급여와 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과 퇴직급여를 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직접비 총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직접비 총액을 본인 부담금 수입과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나눕니다. 그 후 100을 곱하면 인건비 비율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인건비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면 정확한 인건비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총액과 예산 내역의 인건비 총액이 같아야 하나요? 예산 보고 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예산 편성에 작성한 내역의 인건비 총액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두 내용을 확인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예산 내역의 인건비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본 예산 편성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예산 내용을 수정 후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다시 확인하여 두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결산을 보고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결산 보고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사자 별급여 대장에서 급여 유형 사업별 항목의 사업을 선택하고 활성화되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결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각 사업별 인건비 결산 내용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결의서 마감 관리에서 회계 단위의 1에서 12월 데이터를 모두 마감 처리하고 전표 마감 관리에서 결산 보고 연도를 선택해 마감한 후 결산 보고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이후 사회 서비스 포탈에서 결산 공문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결산 총괄표 탭에서 보고년도 회계사업 생성 기준 선택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결산 내역이 들어오는 걸 확인합니다. 확인 후 결제 요청을 클릭하여 내부 결제를 마친 후 시군구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결산이 완료됩니다. 결산 총괄표를 생성하였더니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결산은 사업이 아닌 급여 유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 코드 관리 메뉴에서 결산에 포함할 사업을 급여 유형과 연결해야 합니다. 사업을 선택 후 급여 유형 연결에 클릭하여 호출되는 화면에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적용된 유형 확인 후 저장합니다. 그 다음 작성한 시군구 보고서를 띄워 결산 총괄표 탭에서 생성되기 등록 버튼을 재클릭하여 내용이 반영되는 걸 확인합니다. 결산 총괄표 생성 시 작년 내용이 확인되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결산 총괄표를 생성할 시 보고년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하려는 연도의 보고년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결산을 하려면 보고년도 2026년을 선택해야 2025년의 결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결산 시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산 보고 시 인건비 실 지출 금액은 장기요양급여 대장 메뉴에 매월 등록한 내용이 종사자 별급여 대장에 1년 총 지급액으로 쌓이게 되어 반영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장에 매월 급여액 등록 시 분모에는 장기요양급여 수입, 본인 부담금 수입, 가산금 수입 등이 포함되고 분자에는 직접비 급여 항목, 사회보험회사 부담금, 퇴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지출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로 더 지출 후 회계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할 때 생성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별급여 대장 메뉴에서 한 해 지급한 급여 대장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급여 유형 벼록은 사업별 결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결산의 내용을 반영시키게 되며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직원 보수 일람표 결산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장기요양 시스템에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